안녕하세요. 마이에이티비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암의 원뿌리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이요. 암의 크기보다 원뿌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이제 6년 동안 이렇게 암이 3번 올 정도면 병원 적지 않게 다녔겠죠. 근데 이런 병원 저런 병원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 가나 암 환자들은 정말 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고주파기부터 시작해서 비용도 그렇고 많은 게 정말 엄청난 비용을 내고 우리가 다니는데요. 이 요양병원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정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암에 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을 텐데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한번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요. 거기서 새로운 기계를 들여왔어요. 산소를 저희에게 이렇게 흡입해 주는 건가 봐요. 그렇게 해서 좋은 공기를 넣어줘서 우리의 암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긴 한 언니한테 그거를 계속 이제 실험을 하고 있었죠. 그 언니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친한 언니가 인경씨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저거 해서 암이 없어질 수 있다면 저거 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해보라 했더니 선생님이 이 언니가 성공이 되면 당신도 해주겠다. 근데 비용이 좀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언니한테 말을 한 거예요. 언니, 정말 암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의 원뿌리가 없어야지. 암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걔가 다시 커지면 똑같은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언니는 정말로 항상 이 암이 걸리고 나서 건강염려증이 엄청 심했어요. 어떻게 하든 이 암을 없애고 싶은 마음에 좋다는 거는 다 해본 언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그러니까 남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인데 이쪽에서 암이 조금만 줄었다 그러거나 이쪽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무조건 다 해보고 싶어하는 언니를 보면서 당신이 말하면 돈 아까워서 그러지 그런 말이 나올까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거 다 건강염려증이고요. 암의 원뿌리가 없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우리 상황을 보고, 그리고 언니 제가 반신욕을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효과를 볼 때까지 반신욕을 좀 해보면 어때요? 라고 건의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쓴 비용을 얘기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우리 말하잖아요. 암 걸리면 집 한 두 채 날린다고. 지금이야 실비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가 좀 드문데요. 그래도 실비 없는 집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힘든 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암 환자가 정말 살고 싶다는 그 욕구로 인해서 정말 암 환자가 봉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정말 저는 반신욕기, 차가버섯 다 효과를 보긴 봤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저는 찬성을 해요. 민간요법이고 그 다음에 몸에 절대 해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같은 경우니까 그런 거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요. 제 자신에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한테 암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같은 쪽으로만 계속 왔을까? 제가요. 이쪽이 한 번, 이쪽이 한 번, 이쪽이 한 번, 3번이 그 비슷비슷한 데 다 왔었거든요. 위치만 약간 틀리지? 근데 제가 거기서 내린 결론은요. 내 몸에는 아직도 암의 유전자가 남아있구나 였었어요. 이 암의 유전자가 남아있다라는 말은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좀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암의 인자가 있어요. 암의 인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는 각 바이러스를 일으킬 수 있는 각 인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을 하면 오는 증상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감기가 주기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상포진이 온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피부병이 온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병이 자주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암을 3번 수술했지만 독감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암이 약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 말을 이런 말을 들으면요.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수술하고 남아있는 암의 유전자를 없애기 위해서 항암을 해서 예방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항암의 목적이라고 의사 선생님들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항암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술을 했어도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라도 이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잔존함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암의 인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어제까지 멀쩡하게 살았다가 오늘 발견하고 아니면 뭐 그전부터 생겨났던 게 오늘 발견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인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도 걸리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피부병도 걸리지만 이 바이러스가 저에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런 대상포진이나 피부병보다는 암의 인자가 더 빨리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한 부분이 암인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로 암인자가 다른 사람보다 두드러지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몸에는요 암의 인자가 다른 인자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기도 걸리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피부병도 걸리고 안면마비로 오는 사람 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모양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암도 이 중에 하나라서요. 제 몸에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 인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몸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다른 인자보다 암 인자가 먼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번의 암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나온 암뿌리를 제가 제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또 그러면 나오느냐 했을 텐데 처음에 제가 이 암이 유방 쪽에 잔존암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존암이 그때 반신욕과 차가버섯을 먹으면서 많이 죽었다고는 했는데 죽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건 제 입장인데요. 이것들이 제가 피곤하고 힘들면 다시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생겼다 그러면 수술을 하고 제 몸이 없었으니까 다시 생기면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재발한 거는 2년 반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바로바로 재발했거든요. 그 말은 제 몸속에 암인자가 계속 남아있고 그때 있었던 잔존암들이 잠깐 숨어져 있었던 게 바로 저는 다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 대상포진 걸리거나 입병 걸리거나 할 때 보세요. 났던 자리에 자꾸 나죠. 저도 이게 암이 오면요, 꼭 왼쪽 가슴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방 호르몬 쪽이 더 제가 잘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낫다 하면 이쪽으로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째 수술을 할 때 저희 선생님이 그랬었어요. 이거를 절제하자. 이거 놔두면 안 된다. 2번째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 말씀하신 게 절제를 하던가 아니면 이거를 절제하기 싫으면 혹만 띄고 방사선과 항암을 하자였었는데 제가 그러면 방사선을 하겠다 해서 안 띈 거잖아요. 그러는데도 그 다음에 수술하기 직전에 저한테 사인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인이었냐면요. 절제하자는 사인, 이 임파선도 띄고 띄자는 사인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혹만 띄자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임파선을 띄어요? 라고 했더니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후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보다는 이걸 띄면 제가 팔이 많이 아프고 힘든데 라고 했어도 그쪽에서는 유방암에 걸리면 이거 띄는 게 당연한데 제가 띄지 않고 자꾸 이쪽 안 하니까 이거라도 띄자라고 한 건데요. 그때 저희 남편의 의견이 뭐였냐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없애면 만약에 너의 약한 인자가 또다시 암이 오면 이쪽 유방으로 올 텐데 유방을 없애면 어떻게 수술을 할래? 그거였었어요. 수술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거를 절제를 하지 않고 이 임파선은 제가 팔 때문에 띄지 않았어요. 지금도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암인자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암에 한번 걸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말고요. 암을 정말로 수술해서 제거를 하셨다면 항암을 하실 때, 방사선 치료를 하실 때, 항호르몬제를 드실 때 다시 한 번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어떤 게 현명한 결정인지 어떤 게 현명한 판단인지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꼭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니 제 얘기는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